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닥터스탁 시즌2.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유리나입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고민들 닥터스탁 시즌2와 함께 하시면서 이야기 보따리 쏟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너튜브를 통해서 이데일리 TV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지난주 예고해드렸던 우성현 전문가님이 오늘 첫 출연을 합니다. 어떤 시장의 뷰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누실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우성현 전문가님 알짜배기 주식 정보 어떻게 볼 수 있는지 노란톡방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성현 주식 닥터 QR코드 통해 들어올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카메라 앱 실행하시고요. 두 번째, 그리고 TV 화면 오른쪽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폰 상단 나와 있는 웹사이트 링크 클릭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를 입력하신 후 우프로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이 단문으로 웹사이트 링크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깜짝 상품 역시나 준비되어 있죠. 우성현 전문가 빨간맛 그 수익률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100원의 문자 샵 3772로 우프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중에 참여하신 분들께는요. 스윙자리 검색식을 드릴 예정입니다.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목요일에 주식 닥터 이야기 좀 들어봤는데요. 본격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전문가님 만나보시죠. 차별화된 전략으로 승부를 이끈다. 바로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출연이시기도 한데 네. 각오는 어떤지 또 소감은 어떤지 네. 궁금합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성현 전문가입니다. 오늘부터 목요일 저녁 오후 4시를 책임지게 됐고요. 오늘부터 좋은 종목들 그리고 좋은 정보 그리고 주식을 초보자부터 또 주식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공부하실 수 있는 강의 내용까지 열심히 준비해 볼 테니까요.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고.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우성현 전문가님께서는 좀 시장을 볼 때 어느 쪽으로 좀 중점을 두고 계신지 뭐 투자의 스타일 뭐 이런 것도 궁금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시장을 먼저 보겠죠. 거시적인 경제 시장 상황을 먼저 보기는 하지만 주로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가, 돈이 좀 흘러 들어가는 쪽을 미리 좀 찾아서 선침해하는 전략, 차트 분석 매매를 약 80% 정도의 비중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선침해 전략 궁금하시고 와, 나도 그렇게 투자하는데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잘 파악해 보시면서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시장 한번 정리해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밤 뉴욕 증시부터 볼까요? 땡큐 파월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론과 더불어서 경기 침체 부인 후에 간밤에 미증시 보시면 좀 안도 랠리가 나타난 움직임입니다. 다우존스 1%, 나스닥 와 급등했죠. 4%대로 거래 마쳤고 S&P 500 지수도 2% 강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가 미국 증시 훈풍에 또 3거래일 연속 상승세로 장을 마쳤는데 코스피의 일중으로 보시죠.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상승세를 지켜냈지만 좀 800선을 아쉽게도 지켜내지 못했다. 이런 움직임도 나타났는데 오늘 코스피는 2435포인트 선 안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오늘 외국인들 강하게 러브콜 보내면서 4천억 원가량 물량 담아냈습니다. 코스닥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흐름은 좋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0.33% 오름세 아쉽게 800선 지켜내지 못한 채 거래 마칩니다. 수급 동향 보시면 개인들 좀 저가 매수에 들어온 움직임 나타납니다. 400억 원가량 물량 담아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특징주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관련주 점검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 수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롯데 양극박 기지 건설에 대한 소식들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장 초반 좀 강하게 2차 전지들이 뛰었고요. 미래나노텍이 상한가 안착했습니다. 백광산업은 5%대 그리고 KG케미칼도 오늘 오름세 나타나면서 거래 마칩니다. 두 번째 특징주 신재생 에너지 섹터 이 부분도 좀 점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태양광 모듈 가격이 좀 상승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나오게 되면서 뭐 CS 베어링, 삼강 MNT, 하나솔루션, 우선주까지 오늘 급등세 연출했는데요. 계속
계속 가져가도 될지 테마주들에 대한 움직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이렇게 특징주를 봤다면 이제는 종목과 업종에 대한 리뷰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처럼 시장에 기분 좋게 활기가 돌았는데 먼저 전문가님, 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부터 여쭤볼까요? 네, 일단 오늘 뉴욕 증시가 굉장히 급반등하면서 마감이 됐잖아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거의 2020년도 4월 이후, 5월 이후로 가장 많이 상승을 했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 아쉽게도 우리나라 증시는 조금 선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강한 흐름보다는 그래도 갭으로 좀 띄워놓고 그 정도 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마감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야간에 미국 파월 의장이 발언도 있었고 FOMC 회의가 일단 마감이 되면서 성명서를 통해서 일단 75bp 역시나 지난달에 이어서 자이언트 스텝 마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런 것들이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이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파월 의장이 일단 기자회견 간담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는 확실히 아니다. 그리고 지금 고용도 탄탄하고 소비가 일단은 잘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가지 않으면서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어떻게 보면은 금리 인상 기조는 연말까지 계속 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오고는 있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8월 달에는 FOMC 회의가 없고 9월 달 이후로 지금까지 이제 자이언트 스텝 75bp를 올려왔는데 9월 이후부터는 50bp 또는 일반적으로 25bp를 올리는 그렇게 조금 속도가 조절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생기면서 증시에 좀 호재로 좀 작용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이 조금 더 선반영이 우리나라가 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시장의 이 얘기만큼이나 또 오늘 삼성전자 증권가의 시각들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지금 뭐 매수 타이밍을 노려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도 있지만요. 아니야. 지금 담을 시기가 아니다라는 시기상조의 의견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님,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삼성전자를 뭐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대형주를 많이 운영을 하지는 않고, 그렇죠. 너무 무거운 상태에서 일단 근데 우리 동학개비 여러분들이 많이 투자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시장에 영향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안 볼래야 안 볼 수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체크를 해보자면은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팔았잖아요. 매도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7월 초에 좀 나오면서 그 시점을 기반으로 했을 때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이 차트 화면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게 7월 7일 이후로 지금 15만 주를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수량적으로는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도 80만 주, 어제 29만 주, 엊그저께까지 94만 주, 95만 주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 2분기 실적을 정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이 77조 2천억 원, 영업이익이 14조 970억 정도를 기록을 했고 작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은 21%, 영업이익은 12% 증가했다라고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신에 가전이나 모바일, TV 이런 가전 부분은 전년 대비 수익이 감소했고 또 디램 가격이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단 낸드 가격의 상승에 대한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좀 해지해줬고 또 환차익의 영향으로 매출이 좀 14조 원이라는 영업이익 14조 원이라는 큰 실적이 좀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일단은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은 일단 골든크로스가 나온 상황에서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지금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줘서 좀 아쉬움을 좀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오늘 해외 증시, 뉴욕 증시에서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장중에 약 5% 이상 올라갔다가 이제 결국에는 4%대 상승 마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삼성전자의 주가는 오늘 강보합권에서 일단 마감이 됐다라는 부분에 좀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합니다. 하지만 일단 삼성전자를 좀 봤을 때 다음 달에 이제 벌써 이제 8월이 됐는데 다음 달에 8.15 특사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또 8.15 광복절 사면을 건의를 한 상태다,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 8월에 가석방 이후에 이번 달 29일에 이제 형기가 만료가 되는데 형 집행 종료 이후에도 5년간 취업 제한 규정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복권이 되지 않으면 사면이 돼서 복권이 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형 집행이 끝나고 나서 8월 15일 날 광복절 사면이 된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경영이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올해 연초에 CES
2022에서 삼성전자 이제 발표를 따르면 메타버스나 로봇 이런 신사업 그리고 대형 M&A에 대한 이슈들이 8월 중 또는 올해 3분기 중에 대형 호재가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광복절 사면과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주가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당연히 현재 자리 같은 경우는 바닥권은 맞을 것 같고요. 현재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은 61,900원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정도 모습에서는 1차 매수 정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고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저점 부근인 55,000원이 깨지는 경우, 이탈하는 경우에서 추가적으로 2차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장기적 관점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5 뭐 특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보자라는 삼성전자에 대한 뷰를 얘기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삼성전자의 의견은 뭐 엇갈린다고 하지만 LG이노텍 그리고 더불어서 삼성전기에 대한 투자업계는 모두 다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LG이노텍, 삼성전기 투자 매력 좀 어느 쪽이 더 높을까? MLCC 관련해서 뭐 쌍방이잖아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박빙인데 어떤 종목 좀 더 좋아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LG이노텍이 좀 더 낫지 않을까 대장주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네. 아무래도 주가의 흐름 자체가 이번에 2분기 때 굉장히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면서 많은 종목들이 빠졌지만 삼성전기는 지금 밑에 아래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반면에 LG이노텍은 큰 추세가 깨짐없이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일단 아이폰 13 출하량의 증가가 되고 있어서 카메라 모듈의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분기 지금 매출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57.2% 그리고 영업은 90.8% 지금 증가가 됐다고 발표가 됐고 당기 순이익은 40.09% 증가로 이제 발표가 되면서 호실적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고성능 카메라 모듈 판매 호조가 매출의 이제 주역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애플 아이폰용 카메라 모듈의 70%를 공급을 하고 있고 애플 아이폰 13의 출하량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아무래도 LG이노텍의 주가의 하방을 견조하게 좀 지켜주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애플 아이폰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좀 선전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8월부터는 이 LG이노텍에서 아이폰 14 시리즈향 광학 솔루션 출하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프로 시리즈의 메인 카메라가 4,800만 화소로 좀 상승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판매 강세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아이폰 14 시리즈는 이제 9월 이후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약 10월 이후 정도 이제 공개가 예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LG이노텍의 3, 4분기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던 이제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에 대한 전장 부품 사업에 대해서도 통신 모듈 또 모터 등의 부품 공급이 좀 증가가 계속되면서 5분기 연속 지금 매출 성장세가 전장 부품 사업 쪽에서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전장 사업 쪽에서도 LG이노텍의 주가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 대 LG이노텍, 나는 LG이노텍이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적적인 측면, 뭐 개별적인 모멘텀들 뒷받침이 되니까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하셨고요. 또 요즘 주식시장에서 내가 제일 잘 나가 외치는 게 또 K방산 아닐까요? 3종 세트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산주 3종 세트 투자 전략, 뭐 지금 사볼 만한 종목 있다면 이야기들 좀 드리고 싶은데 오늘도 역시나 방산주들이 굉장히 잘 갔거든요. 네. 현대로템은 또 이렇게 갈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 계속해서 상승세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있는데 어떻게 일단은 보세요? 네, 수혜가 되는 이런 호재성 뉴스가 좀 나왔잖아요. 보시면 K2 전차 그리고 K9 자주포 그리고 FA50 이제 경항공기에 대해서 폴란드 정부와 이제 수출 체결이 진행이 그렇죠. 됐습니다. 네. 그래서 총 수출액만 약 10조 원 규모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밝혀졌는데 대부분의 지금 유럽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전투기들이 구소련의 전투기거나 아니면 이탈리아제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나도 오래됐기 때문에 공급 부품이 지금 원활하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동률이 50% 미만이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 유럽과 나토로 지금 국산 무기가 처음 수출되는 그런 사례이기 때문에 이번 계약을 통해서
통해서 유럽으로 우리나라 이제 방산 무기들이 수출이 되는 그런 유럽 진출 확대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방산 섹터의 기업들이 대부분 우주 항공 산업과도 밀접한 관련이 좀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5월에 발표했던 국정 과제에서도 속해 있는 내용 중에도 보시면은 우주 강국 도약 그리고 대한민국 우주 시대를 개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본다고 하면은 또 8월에 우리나라 또 우주 항공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 모멘텀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지난주 금요일날 20%대 급등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큰 추세로 보자면은 현대로템을 포함해서 한국항공우주 이런 종목들이 대부분 추세에 굉장히 아래권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항공우주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지만 지금 추세를 끝까지 보시면은 많이 올라온 것 같아 보이지만 긴 추세에서 보시면 굉장히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걸로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은 정부 정책과 또 이런 무기 수입, 무기 수출 이런 부분까지 함께 보신다고 하면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단기적인 이슈, 재료에 의해서 상승 구간에서 좀 눌림을 줄 때 조정 구간에서는 충분히 모아갈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나가는 방산주 잘 나가니까 좀 더 모아가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이야기 좀 전해드렸고요. 우성현 전문가님의 또 수익률 빨간맛 비법 궁금하신 분들이라면요. 지금 샵 3772번으로 스윙 자리 검색식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면 여러분들 알 수 있는 방법들 노란톡방 어떻게 들어가나요 하시는 분들 먼저 첫 번째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QR코드 통해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죠.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시키시고요. 지금 TV 화면에 QR코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 보이는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상단 웹사이트 링크 뜨는데요.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샵 3772번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스마트폰 문자 번호 샵 3772 입력하신 후 우프로 세 글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문자로 웹사이트 링크 보내드릴 텐데요. 샵 3772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한 선물 여러분들을 위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성현 전문가님 빨간맛 수익률 비법 너무 궁금해요 하신다면 스윙 자리 검색식 지급해드리겠습니다. 스윙 어떻게 하는 건가요? 궁금하시면 샵 3772번으로 우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여러분의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원포인트 주식 레슨 시간 되겠습니다. 투자의 트렌드를 꿰뚫고 싶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잘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주제 차트 하나로 끝내는 주식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식 닥터 우성현 전문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바로 차트 하나로 끝내는 쉬운 주식이라는 부분의 주제로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너무 주식을 하시는데 어렵게 생각을 하시고 재무제표를 보고 실적을 보고 또는 성장 모멘텀을 보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찾으시면서 이렇게 주식 투자를 어렵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차트 하나만 제대로 분석을 하더라도 정말 모든 실적, 재료
재료 그리고 시장에 대한 영향력 이런 부분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 하나로도 충분히 큰 수익을 정말 쉽게 주식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먼저 오늘 말씀드릴 부분 중에서 큰 주제, 지금 차트 하나로 배우는 쉬운 주식에 대한 부분은 총 8개의 주제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첫 번째 매매 포지션과 조건 검색의 이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차트와 또 주가에 대한 부분도 같이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동평균선 파헤치기, 그리고 주가의 추세와 파동, 그리고 캔들 파헤치기, 네 번째로는 다섯 번째 맥점이 보이는 차트 설정하는 방법, 그리고 보조지표 파헤치기, 실전에서 사용되는 기법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건 검색까지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볼 텐데요. 제가 지금 8가지 주제로 앞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거 내가 하도 많이 듣고 하도 많이 보고 해서 다 아는 내용인데 이동평균선, 뭐 5일선, 11선, 21선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주가의 추세와 파동, 뭐 올라가는 상승 추세, 하락 추세, 박스권 이런 거 얘기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요.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질문에 정확하게 나는 예스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제 강의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리까리하거나 이거 내가 정말 할 수 있는가라고 예스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를 오늘 첫 강의부터 마지막 강의 꼭 들어보시면은 이래서 내가 여태까지 어렵게 주식을 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내가 주식을 정확하게 차트를 분석을 해서 나는 이 조건 검색식, 우리 모든 증권사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HT에서 제공이 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조건 검색식을 나는 만들 수 있다. 이 질문에 정확하게 예스라고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제 강의를 안 들으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상 대부분 이 조건 검색식을 많이 어디서 받아보셨거나 들어보셨거나 이걸 갖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이해, 내가 만들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으면은 이거를 활용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오늘부터 이제 8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부분 잘 따라오시면은 마지막에 조건 검색을 이제 내가 원하는 자리, 원하는 종목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만드는 스킬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은 매매 포지션과 조건 검색의 이해 5가지의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차트와 주가, 그리고 매매 포지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매매 포지션은 어떻게 구분하는가, 또 조건 검색은 뭐고 조건 검색은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차트와 주가에 대한 부분은 제가 3가지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주가는 선행일까 후행일까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이들 아시죠? 주가는 대부분 선행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주가는 대부분 선행한다라는 말씀을 많이들 하시거나 들어보셨을 텐데,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바로 먼저 좀 드려보면은 차트는 그럼 선행일까요? 후행일까요? 여기에도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는 선행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차트는 후행이야, 그래서 차트는 굳이 볼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 얘기를 오늘 요 3가지를 정확하게 딱 듣고 나시면은 내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했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주가가 반영하는 것들이 크게 보면은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경기를 반영을 하고요. 두 번째로 실적을 반영합니다. 세 번째로는 재료를 반영합니다. 주가가 반영하는 게 이 3가지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주가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반영을 합니다. 수급도 반영을 할 거고, 뉴스도 반영을 할 거고, 투자자들의 심리도 반영을 할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반영을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큰 부분은 경기, 실적, 재료,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면은 경기가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주가가 내려갔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실적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주가가 올라가네, 또 실적이 안 좋아지니까 주가가 내려갔네,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호재가 있으니까 주가가 올라갔어,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어,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 멘트가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뭐뭐 할 것이다, 것이라는 단어 하나가 빠져 있는데요.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
주가가 올라갔다. 경기가 나빠질 것 같아서 주가가 내려갔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주가가 올라갔다. 실적이 나빠질 것 같아서 주가가 내려갔다. 호재가 나올 것 같아서 주가가 올라갔다. 악재가 나올 것 같아서 주가가 내려갔다. 이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려보면 이렇게 되는 게 맞겠죠. 주가가 먼저 올라가니까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니까 경기가 나빠졌다. 이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코로나가 2020년도 2월, 3월 달에 처음 시작이 됐죠. 2월 정도부터 제 기억으로는 2월 정도부터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또 1월, 2월부터 전 세계적으로 좀 퍼지기 시작을 했던 걸로 아는데 정확하게 글로벌 증시가 다 붕괴됐던 거는 3월 달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2020년 3월 달에 붕괴가 됐었죠.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점을 찍었던 게 3.19 사태라고 불리는 3월 19일 날 최저점을 찍었었는데 이때 왜 주가가 그렇게 폭락을 하고 모든 투자 자산들이 다 폭락을 했느냐. 왜 그랬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을 봉쇄하고 나라가 봉쇄되고 무역을 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돈을 기업들이 잘 못 벌 수도 있다. 제대로 실적이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주가가 먼저 빠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 당시에 2020년 3월 달에 경기가 안 좋았느냐, 경기가 점점 내려갔느냐, 하강 국면이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반대로 지금 주가가 이제 먼저 올라갔고 경기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020년 3월 이후에 그러면 4월, 5월, 6월 왜 계속해서 증시가 상승했느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왜? 다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중앙은행들이 돈을 풀면서 경기를 내가 살려야겠다. 이렇게 침체될 수 있고 봉쇄로 인해서 무역이 다 막혀버리고 기업 실적들이 안 좋아질 수 있으니 금리를 제로금리, 마이너스 금리까지 내리면서 돈을 무한대로 찍어내고 돈을 막 싸게 빌려주니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가는 선행입니까? 후행입니까? 선행이죠. 경기가 좋아지기 전에 먼저 올라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경기가 지금 침체에 빠졌습니까? 경기가 망해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주가는 이미 다시 더 먼저 6개월 전에 이미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모두 반영이 되고 있다. 실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서 주가가 이미 많이 올라갔고 그 이후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거의 고점에서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라는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실적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적이 안 좋게 발표가 됐는데도 주가가 더 올라가는 경우들이 또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실적이 지금 안 좋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주가가 더 먼저 움직인다. 호재가 나와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호재가 나올 것이 기대감과 그런 것들이 선반영돼서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선행이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주가와 이제 차트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제가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에 홍길동 씨의 시험 성적을 제가 이렇게 표에다가 그려놨습니다. 총 10번의 시험을 쳤는데 100점 만점의 시험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제가 첫 번째는 10점, 두 번째는 30, 세 번째는 17, 45, 68, 87 이런 식으로 점수를 다 표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 홍길동 씨가 지금 이 사람이 시험 성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대로인지 한눈에 알기가 쉽나요? 어렵죠. 이 사람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 건지 나빠지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10번입니다. 5, 6, 7, 8, 9 하나, 둘, 셋, 넷, 5. 자, 여기가 이제 100점이겠죠? 여기가 50점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자, 첫 번째 시험에서는 10점, 두 번째 시험에서는 30점, 세 번째 시험에서는 17점, 네 번째 시험에서는 45점, 다섯 번째 시험에서는 68점, 여섯 번째 시험에서는 87점, 일곱 번째 시험에서는 66점, 여덟 번째 시험에서는
73점, 9번째 시험에서는 64점, 10번째 시험에서는 이제 47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이것들을 선으로 제가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죠. 이러면 이 점수들을 제가 그대로 그림으로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험 성적이 점점 어때요? 좋아졌다가 지금은 좀 하락하고 있는 그림이구나. 이때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가 좋아졌는데 이때 점수가 좋아지다 보니까 조금 느슨해졌는지 지금은 점수가 다시 낮아지고 있는 하락 추세로 가고 있구나. 이런 게 한눈에 보이시지 않나요? 그렇죠? 곧 뭡니까? 주가를 결국에는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결국에는 차트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가와 차트는 동일한 내용이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트는 선행인가 후행일까요? 주가는 선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주가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바로 차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차트는 뭡니까? 주가이기 때문에 차트와 주가는 동행이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렇죠? 차트는 그러면 후행입니까? 아니죠. 차트는 주가와 동행이기 때문에 차트는 곧 선행이다라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래도 차트가 후행이라서 볼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러신 분들은 차트 분석을 명확하게 할 줄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와 차트는 곧 동행이고 선행을 하기 때문에 무조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기에 모든 경기, 실적, 재료, 뉴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꼭 하셔야 된다. 차트 분석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매매 포지션이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매매 포지션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우리가 포지션이라는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회사에서도 포지션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 운동선수들에도 포지션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축구선수를 따지면은 너는 골키퍼다, 너는 공격수다, 너는 수비수다, 야구선수라면 넌 투수다, 넌 포수다 이런 것들의 포지션인데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매매 포지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한정된 투자금 안에서 투자자의 환경을 고려해서 얼마만큼의 비중과 기간을 나누어서 매매를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가 설정하는 게 바로 매매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매 포지션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내가 얼마를 갖고 하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내가 설정을 해놓고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단타를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장기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매매 포지션을 정할 때 고려사항이 크게 보면 투자금, 환경, 성격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습니다. 그 투자금은 내가 1억 갖고 하는 사람이냐 내가 1,000만 원 갖고 하는 사람이냐 내가 100만 원 갖고 하는 사람이냐 이거를 내가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겠죠. 내가 가지고 하는 투자금 그리고 나는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 나는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내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딱 한정돼 있다. 내가 쉬는 시간이 따로 있다. 아니면 나는 뭐 자영업을 한다거나 내가 사업을 한다거나 난 좀 프리하다. 내가 우리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동안에는 편하게 주식을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나는 정말 낮에 동안에는 매매를 오케이 할 수 있고 밤에는 일을 한다. 이러면은 다 사람마다 상황과 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성격 나는 느긋하고 좀 여유 있는 매매를 하면 좋아하는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하루를 넘어가는 것도 못 기다리는 사람이야 여러 가지 성격이 다 다릅니다. 급하거나 그렇죠? 급하거나 여유롭거나 그렇죠? 아니면 나는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이걸 사야 돼 팔아야 돼 막 이렇게 걱정이 많은 스타일이거나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에 맞춰서 내가 어떤 포지션을 잡고 매매를 할 건지를 정확하게 정해놓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이제 수익이 나도 못 팔고 손실이 나도 못 팔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매매 포지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 부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총 크게 보면 4가지 포지션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단타 포지션, 단기 포지션, 스윙 포지션, 장기 포지션 이렇게 4가지의 포지션을 정할 수 있는데 단타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당일, 대부분 당일 사서 당일 파는 것입니다. 파는 것. 또는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정도, 이 정도를 우리는 단타 포지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단기 포지션은 보통 오늘 사서 보통 2, 3일, 길면 한 일주일, 그러니까 5일이겠죠. 5거래일 정도 내가 볼 수 있는 종목을 사는 것. 스윙은 보통 뭐 1, 2주에서 길게는 3, 4주 정도, 한 달 정도 내로 이렇게 1, 2주에서 3, 4주. 여기에를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은 단기 스윙, 이제 증기 스윙, 뭐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장기 포지션은 한 달 이상 또는 뭐 6개월 이상 또는 뭐 1년 이상, 2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야 내가 어떤 돈을 가지고 내가 한정된 투자금을 가지고 내가 빨리 종목을 회전해야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나는 투자금에 여유가 있고 성격도 좀 느긋하고 하니까 나는 굳이 단타를 안 해도 돼. 나는 좀 수익금에 치중을 하면서 수익률보다도 수익금에 치중을 하면서 난 수익 매매로 포지션을 정하고 매매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놓고 주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어떠한 종목을 사든지 팔든지 간에 시나리오가 달라질 수 있고 전략이 바뀔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되고 이것을 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이제 바로 기법이라는 겁니다. 단타 포지션을 내가 정했습니다. 나는 투자금이 500만 원밖에 없고 나는 그나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정규장 거래 시간 이내로 좀 프리해. 그렇기 때문에 투자금을 빨리빨리 회전을 해서 나는 불려나가고 싶은 사람이야. 성격도 급해. 그러면 단타 포지션을 하겠죠. 그러면 내가 포지션을 정확하게 단타 포지션을 정했을 때 단타 매매를 할 때 나는 시초가 단타를 할 건지 종가 베팅을 할 건지 아니면 장중 단타 스캘핑을 칠 건지 단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단기 포지션, 스윙 포지션을 할 거면 눌림목 매매를 할 건지 돌파 매매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건 그 다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항상 기법만 찾아다니고 종목 검색식 찾아다니고 검색기 찾아다니고 하셔봤자 이게 안 돼 있으면은 어떤 종목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하셔야 된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조건 검색이란 무엇인가, 조건 검색의 활용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 조건 검색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건 검색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요거는 이제 영웅문 HTS에 나오는 그런 조건 검색 프로그램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놔 봤어요. 요거를 좀 해보니까 여기 내용에 여기 이렇게 주가 2평 배열이라고 써 있고 5.2평이 가운데 있고 22평보다 5.2평이 크거나 같다. 62평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5일선이 21선보다는 위에 있고 61선보다는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찾아줘라고 제가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여기다가 그냥 써드린 거고요. 이렇게 본인이 원하는 내용에 맞는 종목을 발굴하는 것 자체가 바로 조건 검색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설정을 해서 검색식을 검색해줘라고 했더니 검색 결과가 520개가 검색이 됐습니다. 우리 지금 시장에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모든 주식수를 합치면 몇 개죠? 약 2,400개, 2,500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단순한 거 하나만 넣어도 나머지 2,000개는 걸러주고 내가 볼만한 종목들만 찾아주는 내용이 바로 종목 검색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보면 조건 검색이라는 거는 바로 결혼정보업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즉 원하는 이상형을 나 대신에 찾아서 소개를 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조건 검색식이다. 결혼정보업체가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이게 뭐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나는 어떤 포지션이다. 그러면 이 포지션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이상형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찾아주세요. 결혼정보업체에 맡기면 어떻게 되죠? 얘네가 프로필을 다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주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람 프로필만 다 보고 제가 골라서 만나거나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가장
편하고 쉽게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 검색을 하시는 부분이 원하는 조건에 찾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내가 원하는 이상형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조건을 알려줄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저는 그냥 여자면 좋아요. 이러면은 여자가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어떻게 다 찾습니까? 몇십만 명을 만나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이상형은 키는 뭐 170에 몸무게는 50kg에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어떤 가족에 있고 거주지는 어디고 고향은 어디고 이런 거를 정확하게 얘기해 주면 거기에 맞는 어때요? 조건 검색으로 내가 좀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찾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는 한 개에 대한 내용을 냈더니 520개가 나왔는데 요 520개를 내가 다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원하는 자리에 있는 원하는 차트의 형태를 알아야지만 조건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곧 차트 분석을 할 줄 알아야지만 내가 조건 검색식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자, 조건 검색의 활용은 이제 내가 어떤 내용을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제가 요거는 검색식을 이제 보내드릴 텐데 이런 부분들을 넣어봤더니 11개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후보 종목이 11개로 압축됐기 때문에 2,000개, 2,500개 중에서 2,480개는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11개만 보면 된다는 거죠. 이 중에서 만나서 내가 얘랑 사귈 건지 말 건지 얘를 만나볼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종목 검색식을 내가 만들었을 때 나온 종목 중에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면서 이거는 분석을 해보니까 내가 얘는 만나도 될 것 같아. 내 계좌에 담아봐도 될 것 같아 하면은 거기에 매매 시나리오를 세운 이후에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 차트와 주가 이런 부분들부터 조건 검색의 활용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차트와 주가는 모두 선행이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꼭 하셔야지 주식을 쉽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매매 포지션을 꼭 정해야 내가 주식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매매 포지션은 단타 포지션부터 장기 포지션까지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조건 검색이란 무엇인가? 바로 소개팅 주선자이기 때문에 소개팅 주선자한테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싶은지 어떤 종목을 만나고 싶은지 제대로 알아야 찾아줄 수가 있다. 정확하게 찾아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들 이제 차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평선부터 보조 지표까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알게 되시면 조건 검색식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사귀고 싶은 종목을 찾아주는 조건 검색을 만들 수가 있다. 이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하나로 끝내는 쉬운 주식, 이평선, 그리고 보조지표 왜 필요한지 다시금 좀 더 알아봤습니다. 자, 우성현 전문가님 스윙 자리 조건 검색 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QR코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은 샵 3772번으로 우프로 3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우성현 전문가님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다면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화면 보고 오겠습니다. 자, 노란 쪽방 들어올 수 있는 링크 그 첫 번째 스마트폰 카메라 앱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TV 화면 오른쪽 QR코드 가져다 대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폰 상단 나와 있는 그 웹사이트 링크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자 참여 방법입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샵 3772번으로 우성현 3글자 혹은 우프로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은 우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또 시장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념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주식 투자 종목 싸움이 아닐까요? 오늘 또 가지고 오신 첫 번째 공략주 너무 기대됩니다. 첫 출연인 만큼 굉장히 또 기대가 되거든요.
어떤 종목 들고 네. 오셨을까요?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오늘 두 종목을 들고 왔는데요. 네. 단기적으로 체크를 해볼 만한 종목, 그리고 중장기 스윙 관점에서 좀 볼 만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모비스라는 종목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핵 융합 및 가속기 초정밀 제어 시스템을 공급하는 기업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제 핵 융합 실험로의 토카막 조립이 좀 공개가 되면서 관련주의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또 핵 융합 발전로의 제어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섹터에서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최근에 보시면은 7월 11일 날 월요일 날 상한가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이후에 지금 횡보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큰 그림에서 차트 흐름을 좀 보자면 장기적인 추세에서는 가격이 많이 빠졌습니다. 주가가 6,190원 고가 부근에서 지금 최근까지 많이 좀 내려온 그런 모습인데 전 현재 지금 보시면은 추세가 많이 이렇게 하락 구간을 많이 가지고 가다가 최근에 추세를 좀 돌려놓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최근에 상한가로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가격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배열 추세에서 지금 정배열 추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 주가도 지금 1년 장기 이평선 부근 가격적으로는 2,240원 구간을 잘 지지해 주면서 지금 옆으로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여기 7월 12일 날 장중 25%까지 윗꼬리를 달고 좀 내려온 상황이라 이 구간 넘어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나오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충분히 내용적으로도 이 주가가 거래가 많이 들어온 이후에 돈이 들어온 이후에 돈이 많이 빠져나가지 않으면서도 주가 조정이 없었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측면 체크를 해드리면은요, 1차 매수가 같은 경우는 2,400원에서 2,160원 라인에서 좀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오늘 종가가 2,420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여기에서 내일 시가 부근 그리고 2,400원 밑으로 좀 분할 매수하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 2,600원, 2차 목표가는 2,850원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여기 7월 12일 날 종가 기준 넘어가는 것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10원 라인 여기 앞에 7월 15일 날 저가가 이탈되는 그 라인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매매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모비릭스라는 종목이고요. 제가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비릭스 같은 경우는 게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은 모바일 게임 개발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낮은 부채 비율과 지금 높은 유보율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상승이 많이 나오고 있는 테마주들 중에서 무상증자 테마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7월 19일 날 상한가 기록 이후에 추가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단기적인 추세를 보시면은 지금 저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저점과 고점을 높여지고 있는 이런 상승 박스 안에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장중에 9%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좀 내려오면서 2%대에 마감이 된 상태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은 매수가는 19,500원에서 16,700원 구간 이렇게 좀 범위가 좀 크니까 분할 매수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22,500원에서 25,000원까지 좀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15,700원, 15,700원 라인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종목 모비스, 모빌릭스 또 이야기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좀 투자 정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시는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야겠네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닥터스탁 시즌2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이 시간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시고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잠깐 하고 깜빡했는데요. 오후 5시입니다. 우성현 전문가님, 정종택 전문가님 함께 여러분들 만나뵐 예정이니까 많은 사랑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